보험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요 실손을 이제 계속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지, 또 전환을 한다면 뭐 지금 하는 게 좋은지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현 팀장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는 이제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인지 혹시 이거 아실까요? 보장 조건 변동이 없는 1세대나 2세대 초반 실손인지, 아니면은 뭐 약관에 따라서 자동 갱신되는 조건의 실손인지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요. 오늘은 이제 실손보험 전환이나 유지 요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 좀 이제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제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이 뭔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실손보험은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쓴 돈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돌려받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손보험이 지금까지 이제 1세대, 2세대, 이렇게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인지 알아야 하니까 요거를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제 1세대 실손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이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없거나 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아예 없어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하셨다면 2세대 초기인데요. 이분들도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 요때 가입하신 분들은 같은 2세대라도 이때부터는 이제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은 2세대라 이제 뭐 재가입 주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입 시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3세대는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고요.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 주기가 끝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실손 보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점에 팔리고 있는 최신 실비로 이제 보장이 바뀌는 겁니다. 즉 2013년 4월부터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재가입 주기가 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때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보장이 바뀐다는 거죠.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후반이나 3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중 일부는요, 그 실손 보장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하고 2세대 초반 실손 가입자분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험료일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요 실손을 이제 계속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지, 또 전환을 한다면 뭐 지금 하는 게 좋은지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 주시지만 특히 이제 한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나 2세대 초반 실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무척 많이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담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보험료가 이번에 갱생되는데 뭐 실손 보험만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이거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뭐 다른 보장이 포함되어 있나 살펴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료의 한 90% 이상은 실손 특약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조정도 어려운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유지하시라, 뭐 전환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고객님들의 상황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보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수입이 줄고 뭐 퇴직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 갱신되어 증가하는 보험료를 매달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다만 지병이 없고 병원도 평소 잘 안 가는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전환을 고민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병이 있고 꾸준하게 또 병원 치료를 다녀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은요, 4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질병에 대한 건데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중증 환자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중증 환자의 이제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임신이나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가 이제 신규 보장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요. 그 외에는 좀 대부분 크게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급여 보장을 확 줄이겠다는 건데요. 암이나 뇌나 심장 또는 뭐 희귀 난치성 같은 중증 질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금 30% 그러니까 내가 70%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4세대에서 없어졌던 이제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도 500만 원으로 다시 이제 새로 나서 요건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중증인데요. 게다가 보상 한도도 이제 연간 5천에서 1천으로 줄어들고 회당 300만 원으로 이제 감소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도수 치료나 일부 비급여 주사는 아예 보험금을 못 받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병원 가는 이유 대부분이 뭐 감기나 열 그리고 뭐 허리나 어깨 통증 때문에 받는 도수치료 이런 비급여 주사 등인데 이게 모두 비중증 질환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5세대 실손은 이제 실손의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비중증 치료 시 보장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입원 시에는 50% 본인 부담, 통원 시에는 50%랑 5만 원 중에서 이제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제 통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보장 금액이나 본인 부담 비율 또는 보장 한도 등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는 꼭 필요한 중증 환자 위주로 보상을 하고 가벼운 통원 치료나 비급여 치료는 내 돈을 더 내라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5세대 실손보험이 불리한 조건이고요. 반대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건강분들이라면 기존 세대의 이제 갱신보험료 피하기 위해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고객님의 건강 상태, 병원 방문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한계선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요. 유지와 전환을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후반부터의 실손은 굳이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어차피 그 실손들은 이제 결국 이제 재가입 주기가 오면 보장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5세대 실손이 좋다 나쁘다 결론은 없는데요. 오직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보험료 납입 상황에 맞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확 저렴해지니까 무조건적인 전환이 답이다. 또는 뭐 보장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무리가 되어도 유지를 하겠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현재 유지적인 보험의 장단점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혹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